안녕하세요. 케네스 어학원에서 중3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숙 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원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 기본 영어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문 기본 영어 설명드리기 전에 앞서 저희 2021학년도 여름학기 특강 수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설명드린 후에 성문 기본 영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특강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성문 기본 영어 수업의 특성에 대해서 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NS 어학원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이번 특강 프로그램에서 성문 기본 영어 다음으로 예비고일 과정에서 핵심 구문이나 영작 수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업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에 특강 수업의 일정 설명드리고 최종적으로 Q&A를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특강 프로그램인데요. 첫 번째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번 학기 여름학기 특강 수업으로 5단계로 구성해 나왔습니다. 문법은 처음 단계가 수능 기본 문법이고 그 다음 단계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핵심 구문 영어, 그 다음 문법 천재반인데요. 왼쪽부터 먼저 수업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기본 문법은 문법 용어나 개념을 정리하는 판으로 중등 핵심 문법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설명드릴 성문 기본 영어는 문법 개념을 구조화하고 물론 이제 전 단계에서 공부하고 있는 문법 용어나 개념 정리도 같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그 개념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는 수업입니다. 그리고 심화 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필수 문법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단계 성문 종합 영어는 심화 문법과 강독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에 대해서는 이따가 성문 기본 영어 수업이 끝나게 되면 원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시고요. 그 다음에 핵심 구문 영작은 예비고일 과정에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이 상당히 어려워지죠. 특히나 내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서술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서술형 영작에 대비해서 대비하는 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술 영작을 할 때 풀 센텐스로 연습하면 좋겠지만 통문장으로 쓰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첫 단계로서 필수 구문을 암기하고 숙지한 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구문 영작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문법 천재반인데요. 예비고일 과정에서 가장 최상위 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상위 반이기 때문에 이 반에서는 개념 설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실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담 드려보면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문법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다. 그동안에 개념 설명 충분히 들었으니 실전 문제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일단은 실전 문제를 풀면서 효과적으로 100% 다 그 수업 내용을 가져가려면 기본적인 문법이 탄탄히 잡혀 있어야 수업 내용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은 문법 심화 과정이면서 끝단계 레벨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이 다 다져진 다음에 들으면 가장 효과적인 수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천재반은요, 3가지 수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기출 어법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플러스로 탭스 문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탭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탭스 문법 보시면 수능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고 내신 수업에서 내신 시험에서 그 어법 정보를 모두 고르시오.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는데 수능 어법 문제는 상당히 쉬울 수는 있어요. 난이도가 낮을 수가 있긴 한데 이것보다 좀 높은 단계로 난이도 높게 어법적인 오류를 다 골라내라 이런 문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 풀어보면 쉬운 문제는 더 쉽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난이도로 문법 문제를 묻고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어법 문제를 풀어보는 총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 등원하게 되면 고교 기출 문제와 탭스 문법과 수능 어법 문제 이 3가지를 항상 풀게 되는 거겠죠. 수능 기본 문법부터 문법 천재반까지 총 5개의 반이 있는데 노란색 보이시죠? 성문 기본 영어는 첫 단계 문법 용어나 개념을 정리하는 수업부터 핵심 구문 영작까지 다 아우르는 수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우르는지는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개념 정리가 수능 기본이나 성문 기본 영어에서 같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공통적으로 개념 정리하고 있는데 성문 기본 영어에서는 개념 설명 끝나는 것이 아니죠. 개념 설명하고 개념 바탕으로 문법 문제를 활용하는 수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플러스로 거기에 이제 응용 연습이나 작문 연습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영작도 할 수 있는 훈련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념 수업부터 구문 영작까지 다 이루어지는 수업이 성문 기본 영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들어보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니 예비 중3, 즉 현재 중2 어머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어머님들은 이번 여름 특강 때나 이번 겨울 특강 때 무엇을 들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성문 기본 영어를 일단 먼저 추천드릴게요. 그 부분은 개념 정리와 용어 정리도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문제풀이도 같이 이루어지고 끝단계 레벨인 영작까지도 같이 이루어지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문 기본 영어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문 기본 영어를 왜 수강하는가? 수강하는 목적 있겠죠? 자, 그 목적과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문법 활용 지식 확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법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위 학습자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문제는 익숙하고 문제 푸는 전략이 있긴 한데 개념을 물어보면 개념을 잘 모르는,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복합적인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기본이 약해서 흔들리는 건데요. 그런 기본을 무시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문제에서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활용을 하면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연습을 할 수가 있는 수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성문 기본 영어는 문법 개념을 숙지한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복잡한 구조의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냅니다. 그래서 한 문장 내에서 복잡한 구조, 관계사나 분사가 섞여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내는 거겠죠. 자, 독해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문법을 학습하게 되면 끝단계 레벨로 서술 영작이나 조금 더 어려운 심층 독해까지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기본 영어를 수강하면서 문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독해나 그리고 이어서는 서술 영작까지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성문 기본 영어를 왜 수강해야 하는지 말씀을 또 이어서 드릴 텐데 전 슬라이드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성문 기본 영어를 이제 수강하는 이유 중에서 학습자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유창성 기반 다독인데요. 보통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1 같은 경우는 유창성 기반으로 독해를 많이 썼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문법 수업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문법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 경우는 중1 때까지는 그럭저럭 문법을 감으로 해결했을 텐데요. 중2가 이제 되면서 문법을 수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중등 내신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중등 내신 대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단 개념 정리가 먼저 돼야 되겠고 개념을 숙지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개념을 체계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념 체계화 다음에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런 단계가 다 이루어진 부분이 성문 기본 영어인데요. 일단 초6에서 중1 같은 경우는 문법 용어나 개념이 숙지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문법에 노출시키는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중2로 이제 올라오면서 중등 내신이 좀 까다롭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2 같은 경우는 내신이 좀 어렵지 않지만 중3만 올라와도 고등 내신과 맞닿았기 때문에 고등 내신 나오는 문제들을 비슷하게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2, 중3, 중2 학부모님들은 중3을 보시고 내신 대비를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2 때는 누구나 100점이 나오고 누구나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력이 본인의 실력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중3 때 올라오면 바로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좀 어렵게 나오게 되면 많이 틀린 경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렵게 나왔을 때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중등 내신 대비를 꼼꼼하게 대비해야 되겠죠. 자, 중등 내신에서는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비등하게 좀 어렵게 나오고 있죠. 객관식에서는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문법적으로 옳을까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모두 골라내는 문제, 정확하게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중등 내신을 좀 준비한 차원에서 성문 기본 영어를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왜 도움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따가 슬라이드 통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지금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등 내신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면 예비 고1이죠. 현재 중3 아이들. 그 아이들은 고등 내신을 미리 보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등 내신 때는 서술 영재 상당히 어렵죠. 조건에 부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조건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출제자가 원하는 그런 답안으로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시된 지문 내에서 내용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단어를 활용해서 영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많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좀 힘들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많이 노출시키는 그런 수업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성문 기본 영어에서는 중등 내신뿐만 아니라 고등 내신까지 준비가 되는 부분이 성문 기본 영어 자체가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등 영문법입니다. 그래서 성문 기본 영어, 기본이라고 쓰여 있지만 기본 과정은 아니고요. 고등 내신을 다룰 수 있을 만큼의 고등 영문법,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등 내신 대비가 되어지겠고 문법을 통해서 정확한 독해가 되기 때문에 수능 영어에도 도움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서술 영작이나 심층 독해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을 간단하게 비교하고 넘어갈 텐데요. 이 부분을 비교하는 이유는 중등 내신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공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학습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2 같은 경우는 중3 내신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앞으로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방향 잡을 수 있겠죠. 자, 오른쪽은 고등학교 내신 기출문제인데요. 고등학교 기출문제나 아니면 중학교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유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유형 가지고 왔어요. 자, 중학교 내신 기출 보시면 문법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근데 보시면 엄청 많죠? 점이 지금 5개, 9개, 9개 문장 내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문법사항은 뭐죠? 그죠? why나 the way, how 나왔으니까 관계부사를 묻고 있는 거구나. where, 그죠? the reason, why 생략된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몇 문장만 봐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법적 사항이 뭐겠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중학교 내신 대비 때는 지엽적으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관계부사에 대해서만, 관계사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관계부사만 이번 시험에 나온다면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그 제한된 시간 내에서 문제를 한 달 동안에 잘 대비하면 고득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른쪽에 보시면 고등학교 내신 기출문제 보실까요? 자, A번 지금 달려서 안 보이지만 B번부터 F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문장이 나와 있는데 이 문장 내에서 어법적인 오류를 고르시오. 어법적으로 틀린 것들만 고른 것을 선택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법적인 사항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왼쪽과 비교하면 이제 중학교 때는 지엽적인 문제 나오지만 오른쪽에는 전범위로 나옵니다. 관계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수위치가 나올 수도 있고 분사가 나올 수도 있고 투부정사 나올 수도 있고 관계사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범위에 나오기 때문에 문장을 하나하나 다 꼼꼼히 점검해야 됩니다. 주어가 복수이면 동사 스위치 가야 되고 노메럴 하우 나왔으니까 복합관계사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어순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왼절이 나왔으면 콤마 찾아주고 문장의 주어 동사 누군지 이렇게 점검하면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범위 문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시험 내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제대로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법적 자신감, 언어적인 자아가 낮은 친구들은 내가 어차피 문법 잘 못하기 때문에 찍을 거야 라고 그 의지를 가지고 찍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지만 대충 감으로 해결하면서 문제를 풀겠죠. 근데 이제 문법이 지엽적으로 탄탄히 잘 구성되는 친구들은 언어적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뭐가 중심 나오겠구나. 보통 문제 풀다 보면은 아무리 전범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에 나오는 문법, 핵심 문법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위치 문자든지 관계사절, 형용사절 이런 거 찾는 거, 분사에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것들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능력들을 키워주는 수업이 문법 수업인데요. 성문 기본 영어에서는 그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중등 내신에서 개별적 항목에 집중해서 나오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성문 기본 영어에서는 문법이 기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한 문장 한 문장 다 버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문장이 많이 쓰여져 있고요. 그런 기본서를 플러스로 자습서가 나와 있잖아요. 자습서가 한 권으로 두껍게 나와 있는 것을 어머님들도 공부하셔서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만큼 기본서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이 많이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습서가 따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개별적인 항목들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문법 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등 내신에 필요한 개별적인 문법 사항들을 지엽적이고 구체적인데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의 방향이나 아니면 학습의 방향, 학습의 목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제 고등 내신 때 개별적인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때도 있지만 얘를 포함해서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물어보잖아요. 자, 이 말은 얘를 선행해서 가지고 와라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어머님들은 요걸 이제 원하시죠. 지금 예비고1 아이들, 중3 아이들이 지금 단계에서 이제 1년 과정에서 딱 중간이잖아요, 시기적으로. 이때에는 어느 정도 실력이 완성됐을 거야 라고 짐작하시고 이때는 좀 실전 문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시기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본인 자녀의 지금 학습 상태에서 어떤 것이 제일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 말씀하시는 게 복합적인 문제, 전범위 문제 나오면 우리 아이들 많이 어려워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아니면 레벨 4, 레벨 5까지 있다 봤을 때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아이들이 다 어려워하는,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문제가 복합적인 문제, 전범위 문제입니다. 자, 이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지만 중등 내신을 볼까요? 중등 내신은 레벨 1이든 레벨 2든 아니면 레벨 5까지라고 봤을 때 보통 이런 지엽적인 문제, 구체적인 문제 물어보게 되면 상위 학습자 아이들은 다 맞춥니다. 당연히 맞추죠. 투부정사 나왔을 때 투부정사 용법을 구분하시오, 쓰임이 무엇인지 구분하시오, 기계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많이 노출되었고, 이런 문제들은 생각도 많이 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해결합니다. 뭐 그 외에도 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지엽적인 문제들은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레벨 1, 2, 3 아이들은 보통 이런 문제에서도 많이 흔들려 합니다. 그만큼 기본이 안 다져 있는 거죠. 근데 내신 시험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흔들리게 되면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이나 우리 아이가 개념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그 개념을 알고는 있으니까 실수 틀린 거예요. 알고 있지만 익숙하지만 틀리게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시험의 목적은 그런 불안정성을 흔드는, 그것이 목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렵게 냈을 때도 맞출 수 있는 이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단계는 뭐다? 그죠? 왼쪽에 있는 지엽적인 문제들, 국한적인 문법적 사항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는 연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임의대로 정했는데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저희 이제 예비 중3 아이들이죠. 학년 좀 구분해왔어요. 자, 예비 고1이죠. 중3 아이들. 중3 아이들은 이번 문법 특강, 여름학기 문법 특강 수업으로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할까? 물론 수준별로도, 지금 단계별로도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여름 특강 때는 이건 반드시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왼쪽 과정입니다. 자, 여름 특강이나 겨울 특강이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분모는 성문 종합 영어겠죠. 문법 심화 단계이기 때문에 공통 넣어놨고요. 자, 여름 특강 때에는 수능 기본 문법, 개념이 약한 친구들은 이걸 반드시 잡고 가야 합니다. 특히 이제 예비고1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기본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보통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영어에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하는 실정인데 다른 과목 공부하기 좀 바쁘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 문법 개념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이, 그러면 이미 영포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되면 이제 문법의 개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따로 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단계로서 중3 때 기본 문법, 개념 정리는 다 하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개념 정리 플러스 개념 세계화 시키고 싶고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고등 문법까지 선행하고 싶다, 그리고 영작과 서술형까지 잡고 싶다 하는 경우는 성문 기본 영어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문 기본 영어는 수강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이 겨울방학 특강 때
핵심 구문 영작이나 문법 천재는 반드시 들어야 되거든요. 이 단계를 듣고 싶지 않아도 시기적으로 이제 중3 같은 경우는 2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 끝나는 시점 11월 초에는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 거죠. 이 수업이 좀 필요하긴 하고요. 자, 고등학교 내신 대비하려면 이 수업이 필요한데 이 수업에서 휴가를 100%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선행돼야 된다? 그렇죠. 성문 기본 영어에서 개념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본인이 1부터 10까지 문법 사항을 다 안다고 하더라도 비어있는 구멍은 각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학습자별 본인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공고히 다지고 가고 싶다.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아우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문 기본 영어를 한 달 동안에 단 한 달 동안만 시간 투자하면 그런 부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이 들어오기 전에 지금 1시에 시작이 됐으니까 한 12시 40분이었나요? 그때 이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들어오시는 어머님들 중에서 중2, 예비 중3 어머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슬라이드 추가적으로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비 중3, 지금 현재로는 중2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은 이번 여름 특강 때 무엇을 들어야 할까? 이 부분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개별적으로 학습자 아이들마다 다 필요로 하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성문 기본 영어가 개념 수업부터 영재까지가 다 아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게 되면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성문 기본 영어는 1회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이 워낙 방대해서 그러니까 모르고 수업을 가르치게 되면 보통 나와 있는 내용만 보고서 가르치게 되거든요. 그런데 깊게 공부한 사람들은 성문 기본 영어에서 이 문장 하나하나가 어떤 포인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문장을 쓴 거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장에서 가지치기로 더 다른 문제를 응용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수업이 만약에 투부정사다라고 하면 보통 3시간으로 수업이 끝나야 되는데요. 3시간으로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이 수업이 6시간이든 8시간이든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제한된 시간 내에서 한 달 동안 다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성문 기본 영어 1회독으로 끝나긴 어렵고 두 번째 들었을 때, 세 번째 들었을 때 다른 거죠.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다른 색깔로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수업에서는 또 이 부분도 강조하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별로 또 그 학습 내용이 약간씩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또 1회독 했을 때랑 3회독 했을 때랑 가져가는 부분이 다릅니다. 같은 수업에 같은 선생님한테 배웠어도 시기적으로 몇 번 들었느냐 아니면 몇 학년 때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성문 기본 영어를 수강해야 될까?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문 기본을 왜 수강해야 되는 것과 왜 성문 기본 영어를 해야 하는가는 좀 다릅니다. 자, 다른 교재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성문 기본 영어를 선택했을까를 묻고 있는 질문인데요. 시중에는 지금 좋은 자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보통 강사의 이름을 걸고 교재를 만들고 싶은 욕심 다들 있을 텐데요. 근데 그런 교재를 만들려고 해도 지금 시중에 가보시면 너무너무 좋은 자료가 많아가지고 만들 필요가 없겠다 굳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자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성문 기본 영어가 인기가 있는, 사랑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음식점에서도 본점과 체인점이 존재하죠. 영어 기본서 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장 뿌리, 근원을 두고 있는 것은 성문 기본 영어인 것 같고 여기서 가지치기나 덧붙이기나 아니면 편집을 좀 해서 그렇게 내는 것들이 요즘에 시중에 나와 있는 문법 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로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구문과 문장과 그 다음에 독해, 지문, 단문이 또 있습니다. 그것과 문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따가 교재를 통해서 살펴볼 거고요. 근데 어머님들이 보통 이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Basic English라고 해서 기본 영어 하니까 약간 기초 단계 같고 기본이라서 우리 아이는 기본이 아니야 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도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이 책 제목이 성문 기본 영어라고 해서 이 수업 자체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Basic English라고 했을 때 Basic,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것은 기초적인 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필수적인. 사실상은 이 책을 보시면 자, 보통 그런 말이 있죠. 토대가 상부 구조를 결정한다. 그래서 토대가 탄탄한 경우는 상부 구조를 지탱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을 좀 공고히 해주면 나중에 복합적인 문제나 총체적인 문제나 전범위의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성문 기본 영어에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본이 중요한가? 자, 기본 영어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일단 문법적으로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 설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 심층 단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을 좀 강조하고 있는 수업이기도 한데 그럼 기본이 왜 중요할까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등 기출문제와 이제 중등 기출문제 가지고 왔는데요. 고등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12번, 13번, 15번, 14번 빼고는 다 한 페이지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공통적으로 동사의 유형을 묻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기출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장의 형식을 묻는 문제가 3문제나 나온 거죠. 그것도 한 텀에서 한 페이지에 기본적인 문법사항을 묻고 있는 문제 3문제면 정말 엄청나게 큰 양입니다. 그래서 동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형식 동사고요. had, delivered 나왔으니까 목적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5형식이구나. 자, 문장의 구조를 묻는 거니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중에서 문장의 형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만큼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도 묻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중등 기출 문제인데요. 중등 기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님들 아이들 시험 보고 와서 시험지 가지고 오면은 몇 점 맞았는지, 어떤 것을 틀렸는지, 우리 애가 어디에서 좀 취약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시험지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등 기출 문제에서는 보통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법적인 오류를 모두 찾기, 아니면 옳은 것을 모두 찾기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 외에도 B나 C와 같은 용법으로 쓰인 거, 용법을 구분하는 것과 쓰임 구분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또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쓰임 구분하는 거예요. 쓰임 자체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지나가야 되겠죠. 자, 성문 기본 영어를 수강한 후에 우리 아이는 어떤 것을 얻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자, 성문 기본 영어 들은 후에 우리 아이들의 이제 그 학습 효과인데요. 오른쪽이 바로 그 효과입니다. 4가지죠. 자, 일단 문법적 개념을 숙지하게 되고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통 분사랑 분사구문 차이점, 분사구문 왜 쓰는지, 뭐 언어의 경제성 때문에 쓰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내용 설명해주면서 숙지를 시키는 거죠. 그런 이제 개념을 좀 확립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필수 구문 암기. 중요한 구문을 암기하고 있어야 서술 영작에서도 뼈대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술 영작에 도움되어지는 필수 구문이 성문 영어에 있거든요. 성문 기본 영어에서 그런 구문들을 암기해서 수업 시간에 소화하는 연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훈련하는 것만 해도 중요 구문을 숙지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서술 영작도 대비가 되어지는 거겠죠. 자, 3번째는요. 문법적 개발 항목, 즉 동명사면 동명사,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분사면 분사, 가정법이면 가정법 이런 식으로 개별적인 문법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챕터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만약에 분사를 배웠다라고 하면 이제 오른쪽에는 분사 문제가 나올 거니까 다 ing나 pp로 찍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만 그냥 찍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생각 안 하고 풀어요. 이런 문제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데 성문 기본 영어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봤을 때는 투부정사에서 오른쪽이 다 투만 답인 경우도 있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은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구분하는 거 연습하고 있고요. 자, 이 개별적인 항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개별적 문법 사항에 대해서는 마스터를 하고 지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챕터별 장문 연습이 있습니다. 자, 각 챕터별 장문 연습이나
단문 밑에 보시면 응용영작이라고 해서 단문에서 활용되어지고 있는 어휘나 표현이 있으면 그런 거 가지고 응용영작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상위권 학습자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을 과제 처리한다던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보면서 이제 영작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문 연습을 통해서 영작이나 서술형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그러면 이제 성문 기본 영어는 기본 문법과 그 다음 단계의 문제풀이 반과는 뭐가 다를까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내용을 보여드릴 수 없고, 수업하는 방식은 선생님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이 수업은 뭐에 대한 뭐를 포커스 맞추고 있는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왼쪽은 조동사에서 한 페이지 가지고 왔습니다. 조동사 하면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can 보시면 can에도 여러 가지 쓰임이 있습니다. 자, 문장별로 보시면 이제 can의 be able to와 can은 이제 과거형이 was able to, could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was able to랑 could의 차이점, 이 차이점도 설명하면 좀 깊게 들어가면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과 can 능력이나 허가나 강한 의심, 부정적 추측 이런 것들을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통 아이들이 must 같은 경우 수업해보면 진짜 재밌는 것은 must가 쉽잖아요.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must를 가지고 크게 두 가지 나눠 봅니다. 긍정과 부정을 나눴을 때 수업 시간에 저는 이렇게 구조화를 시키거든요. 자, must가 긍정과 부정을 크게 두 가지 나눌 수 있는데, 긍정 같은 경우는 강한 의무, 그 다음에 추측이 있겠죠? 강한 추측. 그리고 부정일 때는 금지나 불필요가 있는데, 자, 이 갈래에서 또 구조화를 시킵니다. 자, 의무일 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겠죠? 근데 과거를 알려줄 때 이제 보통 아이들이 must의 과거형이 뭐야? 라고 질문하면 대답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이제 20명, 30명 이렇게 두고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자, must의 과거형 써봐라. 일단 제시하는 것은 현재형을 주는 거죠. 예문을 주고 he must 블라블라 나왔어요. he must cancel the meeting. 모임을 취소해야 돼. 이 문장을 과거형을 바꿔봐봐 라고 했을 때 must의 과거형이 뭐지? 라고 멈추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예비 고1 같은 경우, 중3 같은 경우는 맞춘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나 예비 중3, 중2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 번씩 물어보시면 아이들한테 혹시 must의 과거 알고 있니? 물어보면은 모르는 친구들 정말 많습니다. 그동안 2, 3년 동안 문법 공부했다고 해도 이걸 모르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기본이 많이 흔들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다 점검하고 가는 거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자, 조동사 아까 그 왼쪽에 가져왔던 슬라이드에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관련된 문제예요. 자, 어머님도 아까 우려하셨던 어차피 조동사니까 다 can이 들어가고 동사 원형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기 앞에 쓰인 can과 뒤에 쓰인 can의 쓰임이 다릅니다. Can it be true? 얘는 과연 뭐뭐일까?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라고 하는 강한 의심이겠죠? 근데 여기서는 it cannot be true. 그건 사실일 리가 없어. 얘는 부정적 추측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구분하는 연습. 뭐뭐일 리가 없어. 부정적 추측일 때도 동의적 표현이겠죠. It's impossible that 블라블라 이렇게 다 바꾸는 거. 그런 연습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문 기본형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보시면 문장 하나하나가 중요한 표현 진짜 많습니다. 4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safe and sound 이거 해석해봐 라고 시키면 보통 대답을 못합니다. 무사히 이란 뜻인데요. 이런 표현도 되게 재밌죠.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같이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지금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좋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 페이지 내에서 이제 B번을 보시면 A 같은 경우 빈칸 이제 채우는 거였지만 B번 같은 경우는 서술형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음을 지시대로 바꿔 쓰시오. 조건에 맞게 바꿔주는 연습인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훈련하고 있고 It's natural that 나오면 may well을 바꿔주는 거 이런 것들도 연습하고 있고요. 장문 연습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장문 연습은 이제 조동사 파트를 배웠다라고 하면 그 조동사 내용들을 개념을 체계화하고 숙지했을 때 그것을 활용해서 장문에다가 적용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지만
may have pp 쓰는 거겠죠? I may have said so 이런 식으로 may have pp 쓰면서 영작하는 연습. 그래서 문법적 사항이 개념 정리하고 숙지하고 뭐 문제를 적용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수업 시간마다 단원별로 영작까지도 훈련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릴 부분은 성문 기본 영어에서 챕터 뒤에 보시면 해석 연습이라고 해서 단문이 나오는데요. 이 단문 하나하나가 문장이 너무너무 주옥 같은 문장이 많고 약간 깊이 있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그 표현들도 고등학교 내신이나 아니면 수능 영어에 나오는 독해 지문에서 조금 까다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어휘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In any kind of sports a player must obey the rules of the game to say nothing of. To say nothing of. 이런 것도 중2, 중3 잘 모르거든요. 뭐뭇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것들과 동의적 표현들도 이제 같이 묶어서 알려주고 respectable, respectful, respective, 유의어 같은 거. 유의어가 아니죠. 파생된 어휘들 이런 것들 알려주고 그 다음에 must가 쓰였을 때는 이제 이번 조동사였으니까 must obey, must not wonder 긍정과 부정 해석을 각각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부정어 not의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문장 속에서 같이 활용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응용 영작인데요. 단문 밑에 보시면 응용 영작에서 한국말 나와 있습니다. 이 한국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조건이 나와 있지도 않고 이 어휘를 써라라고 주어진 어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는 지문과 완전 동떨어서 뜬금없이 다른 영작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위에는 단문 안에서 어떤 어휘를 뜻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리고 그 어휘를 사용해서 영작을 하게끔 하는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He is terribly stubborn. stubborn 엄격한 이란 뜻인데요. 고집이 센, 완고한, 완고하다라고 해서 고집이 센 이 단어를 활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매사에 하도 고집이 세서 He is so stubborn in everything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영작하라는 얘기죠. 소댓구문으로. 그래서 소댓구문을 써서 영작하는 건데 위 나와 있는 표현들, 어휘를 사용해가지고 영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다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y, as, 왜 이런 조동사 표현들 어려워하거든요. 이런 표현들도 문장 속에서 같이 활용해서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구성은 학습 내용 점검 및 피드백도 이제 이루어지겠지만 성문 기본 영어에서 뒷부분에 보시면 그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 쪽인데요. 그 페이지 보시면 뭐 속담도 있고 여러 가지 구문 표현도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시죠? 구문 정리. 중요한 표현들, 동명사에서 외웠던 표현들 있잖아요. never without. 뭐뭐 하지 않고는 결코 뭐뭐 하지 않. 뭐뭐 하면 반드시 뭐뭐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표현들을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 한국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말을 보면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다툰다. 이 표현을 이 한국말을 never without을 활용해서 영작하는 거겠죠. 영작 한번 해보고 왼쪽에 이미 영작이 나와 있으니까 그 영어 표현을 보고 내가 영작한 것이 맞는지 매칭하는 연습도 해보면 굳이 영작 뭐 서수형 문제를 사가지고 연습하지 않더라도 서수형 조건에 충족하는 영작 연습하기 전에 기본적인 선행 단계로 이런 연습들을 먼저 하고 지나가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거 활용하면은 교재를 200% 활용하는 수업이 되어지겠죠? 자, 수업 시간에는 수업 내용이 너무너무 방대하게 이루어지지만 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주고 다음 시험엔 이런 것도 낼 거야 라고 미리 말해주는 부분도 있지만 전범위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그냥 아이들한테 다 툭 던져줍니다. 오늘 배웠던 것을 다음 거 낼 거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와 라고 해서 다음 시간 이제 아이들이 오면은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에 국한해서 리뷰 테스트 보고 있는데요. 저희 학원 특징이 어머님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술 10문제로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어법적 오류를 찾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 오류가 있으면 모두 골라서 옳게 고치고 물론 이제 고치는 작업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왜 그것이 정답인지 근거까지 작성하는 거. 그러니까 근거 쓰는 거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보통 감에 의존해서 문제 풀기 때문에 본인의 이제 언어로 정답의 근거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연습들을 매 시간마다 훈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문 기본 영어를 듣는 친구들이 학습자 구성원에 따라서 레벨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뭐
잘하는 친구들만 구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잘하는 친구들 조금 더 잘할 필요가 있는 친구들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약간 구성이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 유형은 비슷하게 내고 있습니다. 어법적 옳은 고르기, 근거 제시, 그리고 9번처럼 어법상 옳은 것 혹은 틀린 것을 모두 골라내기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계속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문 기본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이제 구문 파악이나 아니면은 중요한 필수 구문 암기 그리고 어휘 같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필수 수거나 어휘 같은 것들은 다 외워줄 수 있도록 일정 양을 줍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 뭐 50개 외워가지고 와 이렇게 정해주면은 그거 다 외워가지고 와서 그 50개 중에서 10개만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중요한 표현들을 다 외우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오답 작성인데요. 특강 수업뿐만 아니라 저희 학원에서는 정규반 수업에서도 오답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법 특강 수업에서는 문법적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게 많고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틀린 부분에서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물론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도 해주겠지만 아이들이 집에 가서 내가 이걸 왜 틀렸을까 라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을 유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뷰 테스트 오답도 시키고 있습니다. 과제에서 오답뿐만 아니라 리뷰 테스트 봤을 때 물론 재시험 보기도 하지만 재시험은 다 암기해가지고 또 시험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두로 확인도 하고 그다음 다시 한번 또 집에서 오답을 작성해가지고 오는 연습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종사에서 그녀는 슬픈 영화를 보면 반드시 온다. never without 활용해서 영작하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 이제 오답 작성해 온 거 보면 재밌습니다. 총 8단어로 작성해라고 제가 문제 냈는데 그거를 본인이 이제 영작하다가 한 단어를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슬픈 영화인데 이 친구는 she cannot see a movie라고 쓴 거죠. 실제로 시험 봤을 때는. 그래서 본인이 틀린 부분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sad라는 거를 형용사를 놓쳤구나. 아, 내가 이렇게 빨리 쓰다 보면은 이런 것을 놓치는 습관이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오답 작성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 색깔을 컬러펜을 어떻게 또 사용해서 인식하게끔 만드느냐 그런 방식도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일단 오답 노트 목적과 효과를 구두로 말씀드렸지만 틀린 문제 점검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복습 효과. 복습 테스트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오는 것도 있지만 시험을 통해서 내가 복습한 것이 제대로 되어서 있는지 제대로 다 알고 있는 건지를 묻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본인의 오류를 인지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학습 결과인데요. 저희가 수업이 다 끝나게 되면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우리 아이가 지난 수업에 비해서는 어떻게 좀 성장했는지 아니면 계속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시는데 보통 성문 기본 영어에서는 아이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고 힘들어도 끝까지 완수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에 이제 한번 수업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처음 수업 듣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기다리는 뒷모습 보면은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바로 이렇게 전화 드려가지고 확인하는데 역시나 이제 아이가 너무 어려웠다. 중3 형아들이나 누나들이 있거나 그러면 자기가 이제 본인만 못하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위축감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비교하는 그 과정보다도 일단 내 학습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성장할 것이냐 그리고 나의 학습 목표가 무엇이냐 나만 생각해가지고 그 수업에 투입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상대적인 비교보다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 그 목표치만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문 기본 영어에서 아이들 이제 학습 결과가 되게 중요한데요. 과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 타고난 머리나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능력 물론 중요하겠지만 성실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엉덩이 붙이고 누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가 그 의지와 성실성이 중요한데 과제를 안 해가지고 온다면 바로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어머님한테 연락드리기 전에 아이들한테 이제 경고나 주의를 주겠죠. 그래서 이런 과제들은 반드시 해가지고 와야 학습에서 수업한 내용들이 반드시 본인 것 소화되어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제는 꼭 잘 검사하고 있고
반드시 해오도록 하고 있어서 저희 반 아이들 과제는 다 해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프린트 구성하고 있는데 성문 기본 영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상당히 농축적이고 집중적이고 중요한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아이들이 다 문법적 개념을 소화할 수는 없어요. 분명 시간 소요가 되더라도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푸는 자동화 그런 문제가 좀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필요해서 단순하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플러스 심화 과정의 문제까지 같이 수업 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 기본 영어의 문제 플러스 추가 프린트까지 나가고 있다. 추가 프린트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좀 걱정하세요. 우리 학원은 워낙 과제가 많은 걸로 유명한데 더 많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학습자 수준에 맞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조절 가능합니다. 너무 압도적이면 또 아이들이 손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절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추가 프린트는 나간다. 그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오답도 상당히 꼼꼼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1차 통과했는지 보고 있습니다. 어휘나 리뷰 테스트 보고 있는데 리뷰는 20점 만점에 16점 이상이 통과고요. 통과 못한 친구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틀렸는지 설명해주고 이 부분은 1대1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이 아이가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구나 라고 그 취약성을 좀 발견해서 그 다음 학습을 좀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가 좀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 시간마다 어휘 테스트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문 기본 영어는 담당 강사가 저 포함해서 2분이 더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저랑 다른 분 2분까지 다 포함해서 총 3분이 성문 기본 영어 담당하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한 수업이기 때문에 수업 구성이 좀 많이 있습니다. 월금, 화목, 주중 2회반으로 오전, 오후반 다 있고요. 3시간 수업입니다. 물론 1시 정각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5시 정각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재시험 받는 경우는 남아서 시험 볼 수 있으니까 어머님들 일정 계획하실 때는 그 추후의 일정까지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반도 있어요. 토요일반, 오전, 오후 다 있고요. 일요일반은 오후밖에 없는데요. 주중반하고 주 1회반하고 차이점은 주중 2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한 달 과정이니까 8회차 수업으로 이루어지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주 1회반인데 이 반은 중간에 투입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순환식 수업이기 때문에 이미 진도가 나가 있는 수업이어서 지금 제 수업에서는 일요일반인데 이 일요일반에서는 만약에 7월 둘째 주에 개강한다라고 하면은 태부터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준동사 파트 놓쳤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주말반보다는 주중반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강 대상은 중2나 중3인데요. 보통 문법적 개념이 흔들리거나 개념 정리가 체계적으로 필요하거나 개념을 활용해서 문제 좀 적용하거나 활용하거나 거기서 이제 뭐 서술 영작까지 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반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인트는 고등문법 선행 희망자입니다. 그래서 기본 영어지만 기본이 아니라 심화까지 아우르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문법 특강 수업은 오전반 중심으로 시간을 설정해 놨습니다. 오후반은 다르게 또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구성 같습니다. 시작되는 시점에서 20분 정도는 테스트를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 시간마다 어휘 테스트와 리뷰 테스트 를 시험 보고 있고요. 이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수업 후에 리뷰 테스트 재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리테스트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수업 전에 테스트가 다 끝나면 10시 20분부터 12시 5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개념 설명과 문제풀이 그리고 영작 훈련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12시 50분에 수업이 종료되기 한 10분 전에는 당일 학습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얼마만큼 소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애프터 테스트라고 해서 한 5문제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5문제를 얼마만큼 맞추느냐. 근데 이때 5문제 다 맞췄어도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리뷰 테스트 보면은 많이 틀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복습이 좀 부족한 경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1시 이후에는 리뷰 테스트 1대1 피드백과 리테스트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원 시간이 개별적으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특강 수업으로는 성문 기본 영어는 이제 문법 개념과 서술 영작까지 다 아우르고 있지만 나는 집중적으로 영작만 훈련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핵심 구문 및 영작 수업도 있으니까 이 수업도 시간 확인해 보시고 수강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여름특강 수업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강일은 7월 17일 토요일이고요. 종강일은 8월 15일로 한 달 과정이어서 주중 2회반 기준으로 8회차가 나오겠죠? 주중 1회반으로는 5회차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문 기본 영어는 주 1회반 같은 경우 순환식 수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에도 성문 기본 영어 수업으로 다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성문 기본 영어가 1회차 수업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여름 특강이나 겨울 특강이나 계속 반복할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언제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